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팝스 신체 조성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총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BMI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BIA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신체 조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 시간이 있는데요. 신체 조성의 개념을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조성은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이제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정상인지 말랐는지 혹은 비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신체 조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BMI와 BIA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 생체 정기정법이라고 하는 BIA,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자,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고요. 장단점 혹은 개념,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질량 지수의 개념, 측정 방법, 계산 방법, 등급 기준표, 한계점을 통해서 체질량 지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생체정기정법의 개념, 측정 방법, 측정 결과, 유의사항, 등급 기준표를 통해서 생체정기정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측정 방법, 등급 기준표는 비슷하고요. 계산 방법, 한계점, 측정 결과, 유의사항,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I의 개념입니다. 키와 몸무게죠.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마름, 정상, 과체중, 비만을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체질량 지수 또는 BM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I의 공식을 보면 신장 제곱분의 체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키가 170cm인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몸무게 40kg인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60kg, 그리고 이제 90kg. 자,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40kg면 이 학생은 좀 말랐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60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구나.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90이면 이 학생은 과체중 또는 비만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체질량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측정 방법입니다. 바른 자세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주면 되고요. 측정은 기계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측정을 한 뒤 여기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장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제곱은 같은 수 곱하기 같은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 곱하기 신장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3의 제곱이라는 것은 3 곱하기 3, 이렇게 같은 수끼리 곱해주는 것을 제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산 방법입니다. 성별은 남학생, 학년은 중학교 1학년, 키는 170, 몸무게는 60kg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60kg이기 때문에 분모에 분자죠. 분자에 60kg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 1.7 곱하기 1.7이 들어갔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70이죠. 170인데 왜 170 곱하기 170을 안 해줬냐? 보니까 여기 있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센치를
미터로 환산해줘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7 곱하기 1.7 했더니 2.8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했더니 20.76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비만 여부 혹은 정상 여부를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기나 혹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위들 킬로그램, 미터, 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원래는 같이 계산을 해주는 게 맞지만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로만 계산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등급 기준표입니다. 아까 20.76이라는 값이 나왔죠. 자, 이 값을 가지고 내가 정상인지 말랐는지 과체중인지 혹은 비만인지 이런 것을 알아볼 건데요. 아까 성별이 뭐였죠? 그렇죠,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자, 20.76이라는 값이 15와 22.6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BMI의 한계점입니다. 체질량 지수의 한계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무시하고 키와 체중만으로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를 범할 수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1kg 그리고 지방 1kg이 있습니다. 똑같이 무게는 같지만 부피 또는 크기가 어때요? 크기는 지방이 더 크죠. 자, 반대로 얘기해서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라고 가정했을 때 무게는 어떤 게 더 많이 나갈까요? 그렇죠, 근육이 더 많이 나가겠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A와 B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A의 체형이고요, 이게 B의 체형입니다. 체형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A는 근육이 많은 체형이고요, B는 지방이 많은 체형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체중은 누가 더 많이 나가냐?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체중은 근육이 더 많은 A가 많이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래에 있는 근육질의 남성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몸이 근육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육이 많다는 것은 결국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BMI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일단 성별은 남자입니다. 학년은 성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178, 체중은 115kg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쭉쭉쭉 계산했더니 36.29라는 값이 나옵니다. 성인이긴 하지만 고3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6.29는 35.6의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까요? 고도 비만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방이 많은 사람이 비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근육이 많은 것보다 지방이 많았을 때 건강이 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근육질의 남성 사진을 보면은 근육이 굉장히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고도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겠죠.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BMI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체 전기저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전기저항법의 개념은 몸의 미세한 전류를 흘려 근육과 지방의 신체 구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생체 전기저항법 또는 BIA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인바디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인바디와 생체 전기저항법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바디는 생체 전기저항법의 측정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이 생체 전기저항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체 전기저항법의 개념 측정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측정기에서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반지, 시계, 금속류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금속류가 그에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양발 또 제거해줘야 되는데, 양발은 여기 있는 발판을 통해서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양발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서서 손잡이를 잡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 주시면 되고요.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측정 결과입니다. 앞에서 봤던 BMI와 비교해서 다양한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중, 골격근량, 근육량이죠. 체지방량, BMI도 나옵니다.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BMI로 계산했을 때는 단순히 키와 체중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육과 지방의 정확한 비율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생체 전기저항법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러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체 전기저항법을 측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줘야 될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해줘야 됩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측정하게 되면 체지방률이 현저히 낮은 값을 보이게 되고요. 측정 30분 전에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 4시간 전에 식사와 수분 섭취는 안 되고요. 측정 12시간 전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측정 48시간 전에 알코올 섭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수분을 축적하는 월경주기 기간에는 검사를 자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다시 뒤로 넘어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화면을 확대해 도록 하겠습니다. 근육량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69.3kg입니다. 69kg 중에서 53kg가 체수분입니다. 물이라는 거죠. 물 1리터. 1리터는 1kg과 같습니다. 그래서 69kg 중에 53kg가 물이구나, 수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9kg 중에서 14kg가 단백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근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 체수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서요, 유의사항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변 보기, 식사 수분 섭취 금지, 중등도 이상의 강도는 땀 배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알코올 섭취도 수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경 주기 기간에는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모두 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분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분이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측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측정 자체는 가능하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급 기준표입니다. 우리가 결과지에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체지방률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지만 13.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근육질 남성의 사진을 봤죠. 자, 여기서 근육질 남성은 BMI에서는 고도 비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비만이라는 게 지방이 많다는 게 비만이라고 했죠. 근육이 많으면 오히려 더 강인한 체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생체 정기저항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체지방률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 체지방률, 몸에 있는 지방의 비율을 가지고 비만 정도 혹은 정상인지 마름인지 과체중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자고요. 13.3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12와 14.9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BMI와 생체 정기저항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고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